이번에는 한성대학교 조재우 교수님께서 비트코인 가치평가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조재우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우입니다. 이게 작동을 네, 이전이군요. 네, 비트코인 가치 평가를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사실 천대받는 그런 존재거든요. 다들 투자는 하는데 아무도 연구하려 하지 않는 분야인데 때마침 또 연구하고 있던 분야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흔쾌히 승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비트코인 가치 평가가 중요하냐?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현재 모든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자산화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 이제 이 가치평가 모델이 제대로 돼야지 위험이나 아니면 변동성이 평가가 되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자산화, 담보력, 이것이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서 한 4대까지 정도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평가입니다. 이건 모델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판테라 캐피탈에서는 사용자 수에 따라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용자가 10억 명이 되면은 20만 달러, 뭐 100억 명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100억 명 아직 인류가 그만큼 안 나왔을까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캐시우드, 잘 아시는 캐시우드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운영 자산의 5%, 가끔 10%라고 그러는데 5%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때 500K, 그러니까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ETF, 현물 ETF가 좀 영향을 줄 거고요. 이건 이제 옛날에 할피니, 그 비트코인을 최초로 사토시 나카모토 이후에 다음으로 노드를 돌린 할피니라는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이메일에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 결제 시장을 장악했을 때 약 1000만 달러, 저도 숫자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100억 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현재의 기준으로 좀 바꿔서 적용하면은 한 2배쯤 되는 18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플랜 B라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비트코인 분석가의 스톡드 플로우 모델입니다. 이제 이건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모르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톡드 플로우 개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량, 즉 현재 이미 채굴이 되어 있는, 시중에 돌고 있는 양을 유량, 매년마다 채굴되는 양으로 나눈 겁니다. 한마디로 얘가 얼마나 희소하냐, 새로 발굴되는 게 얼마나 기존 양에 비해 적냐,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요. 높을수록 희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S2F는 한 57 정도 됩니다. 근데 금이 한 60, 50 후반, 60 정도 초반 정도 되고요. 은은 20대, 22, 뒤에서는 27도 나오고 그러는데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쭉 따라가면은 현재는 이제 10만 달러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2025년, 6년 되면은 거기서 10배인 100만 달러까지도 갈 것이다 하고, 이게 상당히 그래도 정확도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유명한 모델인데 최근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틀리다고요. 지금 왜 12월인데 5만 달러도 안 되냐 이러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플랜 B가 다음에 발전시킨 모델인데, 이거는 크로스 에셋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산군을 묶은 거예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자산으로서 발전하는지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개념 증명 달러, 그래서 스톡드 플로우가 1.3 정도, 그때 시총은 100만 달러 정도이고, 쭉 내려오면서 결제 시스템, 이골드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으로서 이제 한 이게 2019년 정도 얘기고요. 20년 들어서는 이제 현재 스톡드 플로어가 57, 시총은 1트릴리언 저희 찍었었죠. 그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게 아까 본 은하고 금하고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이 금 정도의 자산으로 발전을 하고 약간 그 못 미치는 정도로 가면은 288K, 28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억 정도, 3, 4억 되겠죠? 그 정도의 가격을 가질 것이다 하고, 그 이후에 반감기 한 번 더 지나면은 어쩌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모델 말고 좀 익숙하지 않은 모델인데, 온체인 데이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직접 발생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모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채굴 밀도, 이건 제가 이제 연구하는 모델인데요. 마이닝 덴시티 모델이라는데,
결국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즉 채굴할 때 들어간 연산력과 그 채산성을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위 상방을 보기보다는 얘가 어디까지 바닥을 칠 수 있나 정도를 보는 게 적당한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 제가 먼저 참고 자료를 왼쪽에 해시레이트가 쭉 올라가고 있죠. 중간에 후반에 훅 떨어지는 게 중국이 그 채굴 금지를 했을 때 저게 된 거고요. 오른쪽에는 좀 유명한 채굴기별로 채산성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그 TH 달러라는 게 채굴 밀도인데 한계 채산성이에요. 저거 넘어가면은 저 채굴기들은 못 써먹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돼 있냐? 한 2016년 S9이라는 유명한 정말 스테디셀러인 채굴기가 한창 돌아갈 때 2019년까지 이 채산성을 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 파란 선 처음에 있는 거 보이죠? 저기 빨간 선이 딱 터치하고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저 때가 3,000달러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반감기 딱 지나서 또 딱 터치하는데 그때 해시레이트가 많이 올랐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채굴기가 주력이 바뀐 거예요. 다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채산성이 더 높은 채굴기로 바뀌었는데 그게 M20S라는 채굴기였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3,000 하고 평균적으로 5, 6천 달러 떨어졌을 때가 저 두 번째 빨간 선이 터치할 때 저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왜 파란 선 낮게 깔았냐? 중국 채굴자들이 지금 채굴을 못 하잖아요. 다 이동을 했습니다. 채산성이 전기요금이나 뭐 세금이나 운영비 이게 높아졌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추정 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기로는 한 4만 달러 정도, 채굴 밀도가 5, 6 정도, 저 파란 선 마지막에 있는 파란 선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현재는 한 4.2,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해시레이트 난이도 왔다 갔다 하면 저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재미있게 보는 모델이 이것도 제가 찾아낸 건데 더스트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비트코인 보면 아주 작은 양의 그런 잔고들이 있어요. 0.0001개 이런 거, 뭐 100만 원, 100원, 뭐 1,000원 이런 잔고들이 있는데 이거를 쫙 합친 값입니다. 합친 그 값이 주황색인데 이게 신기하게 가격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상관관계가 0.9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빅데이터 시대라서 빅데이터적인 마인드로 그냥 해보면은 현재 한 47K, 그러니까 47,000달러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나오는데 신기하게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버티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모델도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지표는 MVRV 지표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시장 가격하고 MV가 마켓 밸류고 RV는 실현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 RV가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뭐냐면은 이 코인이 마지막으로 딱 움직였을 때 몇 달러였냐, 시세가 얼마였냐, 이거 가지고 이 코인의 RV, 그 실현 가격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코인이 밑에 예를 보더라듯이 200만 개인데 100만 개가 12,012K에서 움직였어요. 나머지 100만 개가 36K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거 평균을 내면은 평균은 24K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비트코인 값이 현재가 뭐 36K더라도 실현 가격은 24K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절반의 100만 개 비트코인이 옛날에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노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시장 가격하고 RV, 그 실현 가격하고 비율을 내봤더니 얘는 또 신기하게 4 정도, 한 3.5에서 4 넘어가면은 과열이 된다.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라기보다는 시장의 과열 혹은 시장의 공포를 좀 나타내는 그런 지표고요. 이런 지표들이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또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정리를 간단히 쫙 너무 빠르게 넘어갔지만은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맛보기만 간단히 보여드리고 나중에 더 뭐 자세한 기회를 있으면 문헌을 찾아보거나 설명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현재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뭐 내부적인 요인보다 가장 영향 많이 주는 건 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지만은 않은 게 옛날에 4년 전, 3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금리에 의해 움직이는 애라기보다는 소위 그 세력들, 고래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얘가 덩치가 커지니까는 금리라는 거시경제적 지표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죠. 비트코인이 그만큼 급이 올라왔다는 거고 이제는 메이저 자산으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즉 최근에 인플레이션에는 해지 수단이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막 금리 오른다니까 또 가격이 막 떨어지려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의 그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내러티브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내년에 이제 금리가 3번 혹은 2번 인상이 될 텐데 그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것과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앞에 내용 중에 플랜 B의 스톡 플로우 모델 그것도 사실 굉장히 강력한 가치평가 모델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것도 크게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비트코인은 계속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얘한테 적합한 가치평가 모델이 무엇인지 아직도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뭐 평가 자체를 떠나가지고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요. 우리는 이걸 또 떠나가지고 그 다음 거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냐? 저는 이거를 가치 네트워크, 디지털 가치 네트워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터넷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이 사실 뭐 정보를 저장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 정보층이잖아요. 그렇죠? 이 위에 이 인터넷이라는 레이어에 딱 올라서면 우리는 전 세계 어디든 정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정보 대신에 이걸 가치로 바꾼 겁니다. 가치가 디지털화되고 채굴이라는 메커니즘 통해 가지고 누구든 가치를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뭐 블록체인 한다면서 사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고 비트코인에 주목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모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징성, 이런 유일성만으로도 사실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투자할 가치가 존재한다 보고 있고요. 이게 무엇보다 세계가 경쟁하는 게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외국에는 그런 마인드가 좀 많이 있고 다행히 우리나라도 한 올해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주의자들, 맥시멀리스트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모으자 일단 스태킹 세츠라는데 세츠가 사토시 비트코인의 최소난이잖아요. 사토시를 모으자 해가지고 그냥 꾸준히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기관 측면이 아니라 개인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 측면에서 이런 모으는 것을 위한 좀 도구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라든지 이걸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리고 좀 프로모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냐 이게 국력이 될 거라는 조금 오버스러운 말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비단 꼭 오버가 아니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비트코인이라면은 좀 재미없고 오래됐고 그런 거보다 단순히 돈 이런 거보다 이거를 가짐으로써 미래의 디지털 기축에 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신 조재우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